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거꾸로 수업 두 번째 시간 지구 내부 구조와 판 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3-1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라는 것은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를 층상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어, 대륙 이동설과 판의 경계 특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지구 내부를 책이나 다른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구 내부를 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추법과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시추는 이제 직접 파본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직접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구로 파고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뚫을 수 있는 깊이는 약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파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 파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파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 바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그마 또는 용암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지구 내부에 있던 거죠. 지구 내부에 있던 것이 나온 거니까 이걸 조사하면 지구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화산 분출물 조사도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지진파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진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 있죠. 지진이 발생하면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흔들리죠. 자, 이때 흔들리는 진동이 파동입니다. 파동.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 파동인데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지진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진이 일어난 그 지점을 우리는 진동의 원인,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원에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서 지표면과 만나는 그 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단층은 뭐냐? 단은 이제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지층이 끊어졌다.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지각이 끊어진 이런 구조를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진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를 기록하는 건데 실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이제 지진계에 기록된 모양으로 지진계에서 실제로 지진을 기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진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이쪽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진동이 생기냐면 P파가 생기죠. P파. 그리고 나중에 생기는 게 S파입니다. 자, 지진파는 크게 두 가지 P파하고 S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딱 보기에도 P파는 진동이 작고 S파는 진동이 크다. 그리고 P파가 먼저 도착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진파의 P파와 S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내부를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진파를 자세히 보면 자, P파, S파. 자, 전파 속도 보면 아까 P파가 빨랐죠? P파가 약 초당 7에서 8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S파는 3에서 4니까 약 2배 정도 빠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 P파는 진동 방향과 일치한다. 종파이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지구의 중심에서
진동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 발생해서. 자, 이쪽에다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의 중심에서 진동이 전달된다. 자, 이때 진동의 방향은 이쪽이죠. 진동의 방향이 아니고 전파돼 나가는 방향입니다. 전파 방향은 이쪽인데 진동하는 방향이 전파하는 방향과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피파는 이렇게 진동하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나간다. 앞뒤로 진동하면서 나간다. 이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떻다? 나란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S파는 자, 아까처럼 지구의 중심에서 파동이 진행해 나갈 때 이게 지금 진행 방향이라고 했죠. 진행 방향인데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의 수직입니다. 수직 이렇게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 물결파.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 모양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물결파처럼 파동이 치면은 뭐 호수에 파동이 치면은 호수의 중심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땅에 있는 곳으로 파동이 전달되죠. 그때 물은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번에는 수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그 명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진동 방향과 일치 또는 이제 평행 이런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진동 방향과 수직이다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 단어도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문제집에서 이런 말을 또 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 자, 통과 물질은 뭐냐? 자, 이 지진파가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피파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죠. 자,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우리가 조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요. P파는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뒤에 가서 왜 이 특성이 왜 중요한지 다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쉽게 말해서 진동의 폭이다. 진동의 폭이다. 자, 아까 앞에서 피파하고 에스파 중에 누가 진동을 많이 했었냐? 여러분 보다시피 피파에 비해서 에스파가 훨씬 진동을 많이 했죠? 에스파의 진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파의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면 피해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파가 클까요? 에스파가 클까요? 그렇죠. 당연히 진폭이 큰 에스파가 피해도 크게 되겠죠. 피해가 크게 된다. 자, 이 지진파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 또 간접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 운석 연구. 자, 운석은 지구 밖에서 온 것인데 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재료가 되냐? 자, 지구 밖에서 왔지만 지구도 어차피 이 우주에서 운석이 만들어질 때 그 환경과 비슷한 과정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석은 타임캡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구상에는 지표면의 어떤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과거의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운석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운석은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어떤 과정이나 모습들을 알려주는 타임캡슐의 역할이 된다. 자, 지구 내부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은 지구 겉부분 아주 얇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자, 지각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지구 전체에서 아주 얇은 부분이고 지각을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이 멘틀이라고 하죠. 멘틀. 자, 멘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핵이 있는데요. 핵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멘틀, 그리고 그 가장 겉부분에 아주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각은 약 5km에서 35km까지 해당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육지와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육지와 바다 밑에도 땅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 만들어지면서 바다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체 상태이고 당연히 고체죠. 피파와 에스파가 모두 통과합니다. 자, 피파는 모두 통과할 수 있고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고체 통과할 수 있죠. 자, 경계면 지각과 앞에서 말했던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 부분을 바로 이 부분을 모호면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모호로비치치 불원속면인데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이를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원속면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면은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어디가 두꺼워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두껍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위로 높이 있으면 아래로도 깊이 들어가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제 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울 때 위로 무거운 애들, 위로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은 아래로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위에 조금 나와 있는 애들은 아래로도 조금 나무 토막을 봤을 때 떠 있는 만큼 또 잠긴 깊이도 많아지게 됩니다. 비례해서. 대륙 지각은 산도 있고 높은 곳은 또 아래로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륙 지각이 훨씬 두껍고 해양 지각은 평평하고 얇다. 자, 멘틀은 지각 아래에 있는 물질로 주로 감람암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람석, 우리 배웠죠? 감람석. 깊이는 약 2,900km까지. 자, 고체 상태로 피파 에스파가 통과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그 멘틀이 움직인다 또는 대류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멘틀이 뭐 마그마랑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멘틀은 고체입니다. 고체인데 쉽게 생각해서 젤리 같은 고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체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고체고 그 고체 멘틀에서 윗부분 멘틀의 상부에 녹아 있는 상태가 바로 마그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피가 가장 크다. 지구를 하나의 어떤 사과나 복숭아에 한번 비교해 보면은 복숭아에 씨가 있고 그 겉부분을 복숭아 이제 과일이 있죠. 그랬을 때 이 과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멘틀입니다.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면 무엇과 무엇의 경계면이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바로 구텐베르크 면이다. 이것도 과학자 이름을 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핵 약 5,100km 부근에 존재합니다. 5,100km 부근에 철과 니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자, 철, 니켈 이런 애들은 굉장히 무거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처음에 아주 뜨거웠을 때 바닥으로 가라앉았겠죠. 무거운 애들이. 그래서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 있습니다. 자, 액체 상태다. 중요합니다. 액체 상태. 자, 처음으로 이제 액체 상태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핵이 액체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핵 마지막이죠. 자,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은 약 6,400km까지 해당되고 철과 니켈 똑같은 성분입니다. 똑같은 성분인데 여기는 고체다.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고체이기 때문에 P파, S파가 모두 통과할 수 있긴 하지만 S파는 이미 외핵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P파만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진다. 요것도 또 그 자세히 설명 또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세로축은 깊이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가로축은 속도입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빨라지죠. 자, P파와 S파 처음에 시작하는 속도가 다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P파가 훨씬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표면 부근에서 지진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P파와 S파가 지구 반대편을 향해서 전달해 나갈 텐데요. 점점 지금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속력이 지금 빨라지고 있죠? 속력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 속력이 지금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속력이 P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속력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S파의 경우에는 이제 속력이 갑자기 0이 됩니다.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봐서 자, S파가 속력이 0이 됐다. 즉, 이 이후부터는 액체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액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여러분 교과서에 자세히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 속력이 약간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이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속도가 변하는 이유는 그 통과하는 물질의 상태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각은 매우 단단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멘틀의 상부는 아주 그 물렁물렁한 상태의 고체, 젤리버 같은 상태의 고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고체니까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을 알아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외핵이라고 그랬죠. 외핵. 속도가 변하게 되는 외핵. 자, 외핵을 지나서 또 다시 이제 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다가 그냥 쭉 이런 식으로 증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번 속도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말은 속도가 변했다. 물질이 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속력이 느려졌죠? 속력이 느려졌는데 지금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자, 속력이 느려지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 지진파의 속도가 고체, 액체, 기체 어디서 제일 빠르냐?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 기체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고체에서 속력이 느려졌죠? 왜냐? 이게 액체였으니까. 다시 속력이 빨라졌죠? 왜? 여기가 고체니까 다시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지만 내핵은 고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지각이 있고 지각 아래 멘틀, 그리고 멘틀 아래 외핵, 내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과 지진파를 통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좀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